안녕하십니까. 일본경제연구소의 김철홍입니다. 오늘은 한국은 일본을 초월하였는가 하는 칼럼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번 시간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데 있어 국토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또 그 주변 주요국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강한 국가 순위, 좋은 국가 순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스타디를 해보겠습니다. 뭐 강한 국가, 좋은 국가 그런 개념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이미 뭐 강한 국가 순위, 좋은 국가 순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 주로 언론 통해서 다루던 그런 내용이 어떤 그야말로 스파트성 뉴스로서 뭐 2001년도에 좋은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매디를 하였다 하는 그런 뭐 그야말로 어떤 자막 정도 수준의 어떤 뉴스로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사람도 저게 사실인가? 뭐 저런 게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또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부분도 좀, 사실 자세히 알면은 더 신뢰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좋은 국가 순위, 강한 국가 순위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그런 평가가 나왔고, 또 그 조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지난 연도 2021년도가 아닌 20년도, 19년도 뭐 그전에는 우리나라 혹은 일본의 그 순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에도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의 전체 목록을 쭉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쭉 있습니다만은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이번 시간에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오늘은 요 두 번째 강한 국가 순위, 좋은 국가 순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한 국가 순위, 좋은 국가 순위는 미국의 잡지회사가 있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잡지회사인데요. 여기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뭐 한 4월, 5월경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강한 국가 순위라는 것도 발표를 하고 좋은 국가 순위라는 것도 발표합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이 강한 국가 순위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더 끌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 조사의 오리지널은 요 뒤에 나오는 좋은 국가 순위가 원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파생을 해서 한 부분을 가지고 또 강한 국가 순위, 또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회사는요, 미국의 유명한 잡지 언론 기관인데, 뭐 베스트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스트 컨트리, 좋은 국가 순위죠. 그 다음에 뭐 베스트 에듀케이션, 헬스, 카,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또 언론에 보도 자료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는 2022년도 이미 베스트 크루즈
순위를 매겼었고, 베스트 너싱 홈 순위도 매기고 했네요. 여기 보시면은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스테이트 주별로 베스트 스테이트, 그 다음에 국가별로 베스트 컨트리즈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어떤 순위를 매기는 걸 엄청 잘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잡지 회사입니다. 자, 그럼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조사는 뭐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잡지 회사니까 뭐 그 조사는 잘 다른 조사도 잘 합니다만은 이것은 사실 강한 국가, 좋은 국가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민감한 순위입니다. 그렇죠? 한 국가의 서열을 매기는 그런 그 순위이기 때문에 뭐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도 있고 또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 마케팅 회사인 VMLY&R이라는 조직, 그 회사의 내부 조사 조직인 BAV 그룹이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와톤 스쿨로 잘 알려져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이라기도 하죠. 거기에 경영대학원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4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약 17,000여 명 정도의 전문 인력을 참여를 시켜서 조사를 합니다. VMLY&R이라는 회사는 마케팅 조사, 커뮤니케이션 전문 회사인데, 이 브랜드 이미지 이 조사에서 아주 특화되어 있는 잘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리서치 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BAB 그룹이라는 별도 조직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와튼 스쿨에는 아마 그 리서치를 유명하게 잘 하시는 그 데이비드 레이버스턴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있는 모입니다. 이분의 자문도 없고 컨설팅 자문도 없고, 아마 제가 생각한 데는 이 와튼 스쿨의 인맥, 졸업생들의 인맥,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인맥도 활용을 해서 이 세계 지금 17,000명 정도의 인력을 쓰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리고 각 나라의 어떤 실정, 사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전문 식견을 가진 그런 인력들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워튼 스쿨의 인맥 네트워크도 활용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더군요. 아메리카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또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 조합을 만드는 거죠. 76개 조합.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의 전문가가 평가를 하고, 또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조합을 2021년도에는 76개 정도 조합을 만들고, 또 대상은 7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오리지널 그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나와 있는 오리지널 내용을 참고로 했는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 조사가 보니까 2016년부터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6회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죠. 자, 우선 이 강한 국가, World's Most Powerful Country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항목, 이 강한 국가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 5가지 항목을 주 내용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군요. 그래서 그 5가지가 지도자의 리더십, 각 나라의, 그 다음에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국제협력의 역할, 그 다음에 군사력, 이런 내용들을 항목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각 나라들의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 한국은 8위, 일본은 6위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1위, 중국은 2위가 되겠습니다. 다들 뭐 상당히 높죠. 역시 미국이 1위고요. 그 다음에 G2로서 존재를 많이 주장을 하는 중국이 2위입니다. 강한 국가 순위에서. 일본이 6위고요. 한국이 8위입니다. 일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높죠. 뭐 최근에 GDP에서 1인당 GDP에서 한국이 10위권에 들었다. 그 다음에 뭐 군사력에서 6위다. 그런 이야기들은 언론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또 그하고 다른 평가인데, 미국의 언론 기관에서 세계에 17,000여 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의 그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했더니 8위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죠. 뭐 세계인들이 외부에서 내부를 한국 혹은 일본, 미국, 중국을 평가한 거니까 정말 이미지상에 있어서는 뭐 인식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결과죠. 자, 2020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9위, 일본이 7위, 미국이 역시 1위, 중국은 3위였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역시 한국도 한 단계 올라갔고, 일본도 한 단계 올라갔고, 중국도 한 단계 올라갔고, 뭐 미국은 1위니까 더 올라갈 것 같고, 계속 1위죠. 자, 그러면은 2019년은요. 2019년은 한국은 10위, 일본은 7위, 미국은 1위, 중국은 3위였습니다. 한국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하나 올라갔고, 또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하나 올라갔죠. 계속 한 단계씩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7위에서
이제 그대로 유지를 했고, 대신 2020년에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뭐 미국은 1위니까 더 올라갈 수 없고요. 부동의 1위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도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2019년에 3위에서 2020년 3위, 2020년에서 21년 올라가면서 한 단계가 올라갔죠. 그야말로 이제 세계 2위의 강한 국가로서 세계 다른 나라 지역으로부터도 인지를 받은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 외의 국가들, 10위권 국가들 한번 보겠습니다. 1위는 금방 보셨던 미국입니다. 2위도 중국, 조금 해보시죠. 3위가 러시아. 러시아가 그 전에 2위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사실 중국한테 밀린 거죠. 자, 4위는 독일, 저머니. 5위가 영국. 이 강한 국가 순입니다. 세계 강한 국가 순위. 여기가 재팬, 일본. 7위가 프랑스. 8위가 한국, 대한민국이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들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실려 있는 사진을 그대로 옮겼는데요. 이 한국은 왜 이런 사진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9위가 사우디아라비아. 이 9위도 사막 안반 속에 있는 사진인데, 10위가 UAE도 사막 속에 있는 사진이죠. 어쨌든 뭐 그 나라의 특색을 나타낸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위까지를 봤고요. 뭐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죠. 뭐 특히나 요 7위까지는 뭐 익히 잘 알던 많이 들어본 나라들인데, 요 8위부터가 사실 조금은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8위, 9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들도 한번 더 볼까요? 자세히 한번 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지금 우선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이 2021년도 순위였는데, 2020년에서 2021년도가 어떻게 변했는가는 입니다. 여기에 2021년도에 까만색으로 표기한 미국, 독일, 영국은 순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중국,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가 상승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러시아, 프랑스는 순위가 낮아진 국가가 되겠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UAE는 새롭게 10위권에 등장한 나라를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올라갔고요. 그 다음 대신에 러시아는 중국하고 자리 바꿈을 했고, 프랑스하고 일본도 자리 바꿈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예 빠졌습니다. 어디가 됐을까요? 아마 요 다음 페이지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도는 어땠느냐? 2019년도까지는 이 이스라엘 파리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인데 9위, 10위가 이렇게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9위에서 10위로 내려앉고 한국이 10위에서 9위로 올라갔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 계속 19년도부터 한 단계씩 올라갔죠. 이렇게. 뭐 내년에도 또 한 단계 올라갈지 모르죠. 이렇게. 자, 연도별로 보면은 이렇게 변화를 했고요. 자, 우선 30위권의 국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위권까지는 지금까지 봤죠. 11위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8위권에 있다가 빠졌다고 했는데 11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많이 순위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12위가 캐나다, 13위가 인도, 인디아, 14위가 터키, 15위가 이탈리아, 16위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17위가 스위스랜드, 스위스, 18위 스페인, 19위 브라질, 20위 싱가포르, 21위부터 한번 볼까요? 21위가 이라크, 22위가 카타르, 23위가 네덜란드, 24위가 벨지엄, 25위가 베트남, 26위가 스웨덴, 27위가 타일랜드, 태국이죠. 28위가 사우스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29위가 이집트, 30위가 모로코, 네? 멕시코, 멕시코입니다. 제 얼굴 사진이 있어서 조금 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의 각 지역의 전문가들, 17,000여 명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이미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순위가 나왔습니다. 뭐 생각보다 조금 낮게 나온 국가들도 있고요. 이 대표적인 게 이 스웨덴 같은 나라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웨덴이 26이면 조금 낮아요. 멕시코도 조금 뭐 제가 생각하는 멕시코도 조금 낮은 것 같고, 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브라질도 조금 낮은 것 같고, 스페인, 호주도 조금 낮은 것 같고, 이태리도 간 것 같고요. 캐나다도 조금 낮게 느끼시죠?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느껴지는 나라들이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뭐 UAE는 사실 최근에 많이 국가 이미지가 급상승을 하긴 했죠. 그 다음에 터키,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싱가포르, 타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미지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난 국가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좋은 국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국가도
강한 국가가 마찬가지로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사실 이 좋은 국가 순위는 강한 국가 순위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래 조사의 오리지널은 이 좋은 국가 순위가 메인입니다. 메인이고 강한 국가, 아까 보셨던 강한 국가 순위는 이 좋은 국가 순위의 큰 항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항목을 또 다시 소 항목으로 나눠서 강한 국가 순위를 매긴 거고요. 이 좋은 국가 순위가 이제 오리지널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좋은 국가보다는 강한 국가가 어떤 기사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주로 강한 국가를 많이 소개를 하고 다루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좋은 국가는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이 조사는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BAV 그룹하고 와튼스쿨에서 공동으로 세계 78개국에 흩어져 있는 17,000여 명이 참여해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상당히 방대한 조사죠. 보시는 게 이제 베스트 컨트리즈 랭킹의 홈페이지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베스트 컨트리 항목은 평가 항목이 아까 강한 국가 항목하고 조금 다릅니다. 달라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개 항목인데, 10개 항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한 국가 순위는 요 8번째. 지도자의 역할 및 군사력, 파워라고, 영어의 파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항목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세부 순위가 되겠습니다. 이 각 항목별로 다 순위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실 텐데, 그래서 우선 한번 열거를 해보면은 환경 변화의 적응력, 변화의 적응력, 영어로 agility 이렇게 썼어요.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민첩함, 예민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함축적으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 단어를. 그래서 이제 요즘에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이 상당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그런 의미로 이 agility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기업가 정신, 세 번째가 이 삶의 질, 네 번째가 독창성, 진취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회적 목적성, 여섯 번째 문화적 영향력, 일곱 번째가 비즈니스 개방성, 여덟 번째가 지도자의 역량 및 군사력,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모험적 매력, 열 번째가 전통적 매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들은 이 순위를 매길 때 가중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을 더 중시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를 줬습니다만은 여기에 아까 보면은 파워풀 컨트리 할 때 파워는 6.09%로 사실 그렇게 많은 가중치를 주어진 건 아니죠. 베스트 컨트리에는 베스트 컨트리에 너무 이 부분을 많이 가중치를 주면은 사실 아까 강한 국가하고 유사한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금 원어를 같이 표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원어 표현이 애매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아까 어질리티도 그랬고, 요 move라는 것도 그렇고, power라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함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각각에 대해서 설명들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여기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결과를 보면은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 중에서 2021년도는 한국은 15위죠. 일본은 2위입니다. 일본이 2위입니다. 좋은 국가 순위. 그래서 좋은 국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뭐 좋게 인식되는 국가, 살기 좋은 국가 등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겠죠. 그 의미에서 2위. 미국은 6위입니다. 강한 국가에서는 1위였는데 좋은 국가에서는 6위밖에 안 돼요. 또 중국도 어떻습니까? 17위. 강한 국가에서는 몇 위였죠? 2위였죠. 2위인데 강한 측면에서는 2위인데 좋은 측면에서는 17위. 생각보다 순위가 많이 떨어지죠. 한국보다도 낮죠. 반면에 일본은 생각보다 많이 높죠. 자, 2020년을 한번 보죠. 20년도 한국은 20위, 일본 3위, 미국 7위, 중국 15위. 요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변화가 좀 많았죠. 한국은 20위에서 15위로 뛰었고, 중국은 15위에서 17위로 떨어졌죠. 일본은 한 단계 좋아졌고, 미국도 한 단계 좋아진 그런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자, 19년을 볼까요? 2019년은 우선 한국은 22위였습니다. 일본은 2위였고 미국은 8위입니다. 8위. 그 다음에 중국은 16위. 8위. 미국이 8위죠. 역시 여기 보면은 19년에서 20년 사이도 한국은 2단계나 올랐고, 일본은 오히려 한 단계 떨어졌네요. 떨어졌었고, 미국은 한 단계 올랐고, 또 중국도 한 단계 올랐습니다. 2019년에서 20년은. 근데 20년에서 21년 갈 때 중국은 떨어졌고, 한국은 많이 올랐고, 일본, 미국은 한 단계씩 올랐고, 조금 변화가 많죠? 아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가면서 이 평가 항목을 좀 변화를 줬더라고요. 쭉 이제 2020년까지는 이 9개 항목을 가지고 쭉 평가를 했었는데 2021년부터 항목 수를 10개로 늘리고 그 10개로 늘린 거에서 늘어난 것이 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환경 변화의 적응력, 어질리티. 그만큼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민첩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각 국가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전까지는 시민의식, 시티즌십 이렇게 해가지고
3위에 랭크되고 있었는데 이걸 사회적 목적성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순위를 조금 가중치를 조금 낮췄어요. 그 외에 이 각 항목들의 순위는 2020년이나 21년이나 같았습니다. 단지 새롭게 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결과에도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조사의 전체의 각 항목들 순위입니다. 요 위에 항목들이 있죠? 아까 보셨던 어질리티 뭐 쭉 해가지고 10개 항목이 있죠? 10개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것이 2021년도의 순위, 조금 전에 보셨던. 그래서 한국이 아까 몇 위였습니까? 한국이 15위였죠. 15위. 미안합니다. 15위. 자, 그래서 1위부터 순위를 한번 보면은 1위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2위가 아까 일본이었죠. 3위 독일, 4위 스위스, 5위 오스트레일리아, 6위가 미국이었고 7위가 뉴질랜드, 8위가 영국, 9위가 스웨덴, 10위가 네덜란드, 11위가 프랑스, 12위가 덴마크, 13위가 노르웨이, 14위가 싱가포르, 15위가 한국, 16위가 이태리. 이렇게 종합적인 순위입니다. 종합적인 순위가 이렇게 되고 각 항목별로 이렇게 순위가 또 따로 쭉 있어요. 요 환경 변화의 적응력에는 미국이 1위네요. 그 다음 기업가 정신은 일본이 1위고, 삶의 질,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지 교육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빈부의 차이,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뭐 교통, 의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서 삶의 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삶의 질에서는 캐나다가 1위네요. 캐나다가 1위. 그 다음에 무브라는 게 이제 진취성, 역동성, 뭐 이런 거, 혁신성 이런 것들인데 여기 1위가 지금 이 안에 안 나와 있네요. 1위가 어디 가였나? 그렇습니다. 한국은 역동성에서 8위, 무브에서는 8위. 그 다음에 일본은 6위를 했고, 미국이 24위를 했네요. 역동성이 없는 셈이네. 싱가포르가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셜 퍼포즈요. 사회적 목적성. 캐나다가 1위고, 그 다음에 문화적 영향력은 이태리가 1위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의 개방성은 스위스가 1위네요. 스위스 1위. 그 다음 파워에서는 아까 미국이 1위였죠. 그 다음에 어떤 모험적 매력 측면에서는 여기 1위가 나와 있지 않군요. 이태리가 2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헤리테이지, 그 유산적인 매력 측면에서는 이태리가 역시 2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항목들, 세부 항목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종합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순위가 나온 겁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한번 더 보죠.
2021년도요. 2021년도 10위까지는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10위부터 20위까지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싱가포르, 한국, 이태리, 중국, 핀란드, 스페인, 벨지움이 좋은 국가 순입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 그 다음에 21위부터 30위까지. 오스트리아, 그 다음 UAE, 아일랜드, 러시아, 인도, 브라질, 그리스, 타이, 포르투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강한 국가에서는 11위였었는데 좋은 국가에서는 30위 랭크됐습니다. 러시아도 좋은 국가에서는 3위, 강한 국가에서는 3위였는데 좋은 국가에는 24위로 랭크됐고요. UAE도 강한 국가에서는 10위였죠. 근데 좋은 국가에서는 22위. 이렇게 좋은 국가하고 강한 국가하고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순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강한 국가, 좋은 국가 순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한국은 강한 국가에서는 8위, 좋은 국가에서는 15위였었고요. 일본은 강한 국가에서는 6위, 좋은 국가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강한 국가에서 1위, 좋은 국가에서 6위. 중국은 강한 국가에서 2위, 좋은 국가에서는 17위. 이렇게 약간 중국은 다소 강한 국가하고 좋은 국가의 이미지에서 차이가 있고요. 일본도 좋은 국가 이미지가 강한 국가 이미지보다 월등히 높고, 반면에 한국은 좋은 국가 이미지보다 강한 국가 이미지가 높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좋은 국가 이미지보다 강한 국가 이미지가 높은 그런 국가의 이미지 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강한 국가, 좋은 국가는 그야말로 지극히 소프트적인, 이미지적인 그런 각 국가의 국력의 순위가 되겠고, 우리가 전편에서 봤던, 첫 시간에서 봤던 국토 면적, 그 다음에 인구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하드한 측면에서의 국력의 순위가 되겠죠. 여러분 그 순위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보시죠. 국토 면적에서는 한국은 107위였습니다. 인구에서는 28위였고, 조금 전에 좋은 국가, 강한 국가에서 봤던 순위하고 숫자하고는 많이 다르죠. 완전히 그냥 단위가 하나 더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본은 국토 면적에서는 세계 61위였고 인구에서는 세계 11위, 뭐 그렇게 작지 않은 그런 국가였었고, 미국은 국토 면적과 인구에서 세계 3위에 아주 큰 나라였죠. 국토 면적과 인구가 밸런스가 잡힌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또 중국은 국토 면적에서는 세계 4위로서 정말 큰 나라였었고, 인구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였었죠. 막 그렇게 하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은 뭐 107위, 28위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그런 국가였던 반면에 강한 국가, 좋은 국가에서는 8위, 15위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고 국력의 순위도 많이 좋아졌고 일본하고의 격차도 많이 좁혀진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강한 국가와 좋은 국가의 순위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칼럼의 메인 이슈인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드적인 측면보다는 많이 이제 추월을 해서 많이 근접해서 따라간, 아직 추월하지는 못했지만은 거의 대등한 위치까지 추격을 한 그런 상태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야말로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 세 번째 이제 시간이 되겠는데, GDP 1인당 GDP 또 1인당 GDP PPP 요 시간에 요 항목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언론 등에 많이 소개되고 하면서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이제 상황도 생기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